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미국 판매 맥주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맥주가 35개 맥주가 있죠. 이 35개 맥주를 이 가격이나 원가, 칼로리 함량, 솔디움, 뭐 알코올 함량 이런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그 방법이 바로 군집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군집 분석 중에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 분석. 이 SPSS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된 군집 방법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 분석 가시고 여기 분류 분석에 가시면 여기 2단계 군집화라는 방법이 제공되긴 하는데 2단계 군집은 그렇게 최신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코넨의 SOM도 지원되지 않고 루빈 뭐 클러스터링 당연히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SPS 쓸 수 있는 것은 요 계층적 군집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하고 K평균 군집화 이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적 군집화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되는 변수를 넣으시면 돼요. 프라이스에서부터 알코올 함량까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레이블을 넣는 거죠. 레이블에는 이제 맥주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SPS의 클러스터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도표 보면 고드름 도표라는 거를 출력해 주는데 이거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고드름 도표. 그래서 이 고드름 도표 말고 덴드로그램을 그립니다. 이 SPS는 이게 선택을 해줘야지만 덴드로그램이 그려져요.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물론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리는 여기 가시면 여기 방법에 가시면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써요. 그래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SPSS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 근데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나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나 거의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양적 데이터가 많은 연속형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많이 써요. 범주형 데이터가 많다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라든지 혹은 뭐 맨하탄 거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로는 그냥 유클리디안 거리 혹은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건데 표준화가 뭐 Z 이거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제 거리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34개잖아요. 35개, 맥주가 35개가 되는데 35개들끼리의 거리를 다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게 18번하고 19번인 거예요. 18번하고 19번가 뭐냐면 18번이 뭐 와인하드라는 맥주고 19번이 기린 맥주야. 하나는 미국 맥주가 하나는 일본 맥주인데 얘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얘가 한 배 합쳐지는 거죠. 합쳐졌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합쳐지고 그 다음에는 16번 맥주와 26번 맥주가 합쳐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19번 맥주가 여기 합쳐진 데는 또 다른 맥주가 합쳐질 수 있는데 17번째에서 합쳐졌다는 거예요. 17번째에 가면 29번이 다시 합쳐져요. 18번과 19번에다가 29번이 합쳐진 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게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린 맥주하고 아까 여기 뭐 와인하드라는 맥주 18번, 19번이 제일 유사하니까 제일 밑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쳐지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이쪽에 한 덩어리하고 이쪽에 한 덩어리가 최종적으로 합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을 쪼갤 때는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합쳐지면
굉장히 유사하게 합쳐졌다는 거고 굉장히 이렇게 멀리 해서 합쳐지면 이 등치하고 이 등치는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합쳐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건 거리가 굉장히 먼데도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군집의 숫자를 정할 때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집단이 두 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는 거고 요쯤에서 이렇게 자르면 네 덩어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군집의 숫자를 정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네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정도. 그러니까 요 기준, 요쪽 한 여기가 보면 한 3 정도 되겠네. 3. 거리가 여기 이게 표준 거리인데 3을 중심으로 쭉 내려가면 선을 쭉 껐을 때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을 네 개로 쪼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하이라키카 군집화 방법 자체는 모든 군집이 하나가 될 때까지 다 합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합칠 때, 저장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군집을 4개로 하겠다. 이렇게. 4개의 군집으로 저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장 버튼 누르고 4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 분석이 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집단을 만들어주죠. 맨 끝에. 얘 맥주는 1번 맥주, 2번 맥주 집단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집단을 딱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군집이 잘 만들어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집단에 따라서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한 박스 플롯을 그렸었죠. 그래서 집단 4개로 지금 합쳐진 집단에 대한 프라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메뉴에 가서 이게 박스 플롯, 상자도표를 그리는 거죠. 상자도표인데 실제 상자도표를 하고 이쪽은 뭐냐면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 우리가 집단을 범주축에다 넣고 집단을 이렇게 범주축에 넣고 만약에 뭐 가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자 만들어진 4개 집단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메디안이에요. 메디안 중앙값. 중앙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번 맥주가 가격이 제일 비싼 거죠. 근데 가격이 큰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격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함량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훨씬 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 4번 맥주, 4번 군집인 경우에는 알코올 함량이 거의 한 여기가 5.5니까 한 5.2% 정도 되는 거죠. 얘는 군집 3은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낮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군집의 특징들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번 군집에 속한 값들은 뭐냐면 아까 쭉 보시면 3번 군집에 속한 3번 군집의 데이터 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군집이 이런 거죠. 여기를 소트를 하면 잘 보여요. 이렇게 오른쪽은 소트를 하면 3번 군집이 보이죠. 3번 군집은 두 개네. 두 개가 3번 군집인데 올림피아 골드 라이트와 파스타 엑스트라 라이트. 요거는 굉장히 알코올 농도가 낮은 맥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뭉쳐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35개 맥주를 이렇게 집단으로 쭉 나눠보는 걸 한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사용해 됐고 고전적인 방법이고 장점도 많지만 가장 큰 단점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얘가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면서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K평균 군집이었죠. 그래서 K평균 군집은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줄임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잘 안 써요. 거의 K평균 군집화, K민 클러스터링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K평균 군집화를 한번 해보면 분석, 그 다음에 분류 분석, K평균 군집. 얘는
기준이 되는 변수는 똑같이 선택을 하고 프라이스서부터 알코올까지 선택을 하는데 얘는 군집의 숫자를 지정해 줘야 된다. 어떻게 군집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2개로도 해보고 3개로도 해보고 4개로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하이라키보다는 빠르다. 예. 그래서 군집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감으로 하는 거지. 예. 감으로 해서 일단 해보고 말이 되는지 해석해보고 안 되면 또 늘려보고 이런 방법. 그래서 계산은 굉장히 빨리 하는데 반해서 단점이 그거예요. 군집의 숫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 아까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위에 이렇게 덴드로그램에서 거리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을 굳이 합치지 말고 이 거리가 짧은 쪽의 집단으로 하려면 4개로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맘대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얘도 군집 결과를 저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군집의 중심으로 떨어진 거리도 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선택하시고 계속 확인 누르시면 자, 얘는 데이터 파일에 이렇게 군집이 만들어졌어. 4개 집단의 소속 군집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거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들이 나왔어요. 실제 이 아웃풋을 보시면 이 K평균 군집은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빠른 군집이잖아요. 그래서 K평균 군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픽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실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도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 하이라키컬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딱 구했고, 그리고 집단이 4개의 군집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심 값이 이건 초기치고요. 최종적인 값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1번 군집은 가격이 3달러. 2번 군집,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싼 거는 3번 군집이잖아요. 3번 군집. 그 다음에 아까 알코올 함량 면에서 봤을 때는 3번 군집이 가격이 싸면서 알코올 도수도 적어. 반면에 이 1번 군집은 가격도 비싸고 알코올 도수도 높아. 그러니까 보통 유럽 맥주보다는 미국 맥주, 페일에이드 맥주가 도수가 좀 세요. 센데, 근데 사실은 페일에이드 맥주는 가격은 싸요. 근데 어쨌든 여기 35개 미국의 시장에서 팔리는 맥주를 가지고 군집을 이렇게 만들면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군집의 중심과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변수를 사용해 이것만 출력이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데이터 창으로 넘어가면 이 각각의 소속 군집을 QCL로 되어 있는 게 K평균 군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야. 첫 번째 맥주인 버드와이저 라이트는 4번 군집이긴 한데 4번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죠. 10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기 4번 군집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3번 맥주인 밀러 라이트가 가장 이 4번 군집의 대표적인 맥주다라는 뜻이에요. 왜? 거리가 가장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이 군집화를 만들어내는 그 2가지 방법을 SPS로 살펴봤는데 실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안 쓴다. 이유는 지금처럼 뭐 35개인 경우 상관없는데 만약에 고객 수가 한 1000만 명쯤 돼.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을 하다가 저걸 계산할 수 있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으로 1000만 명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면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런 컴퓨터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 마이닝 툴에는 아예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툴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집화하면 K민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SPS에서도 그게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는 예제를 요거 하나만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뭐 주제 데이터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거기 제가 통신 고객에 대한 예제 데이터도 드렸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군집 분석을 해보시면 해봐야지 이게 실습의 이해가 확연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군집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은 뭐냐면 타겟이 없는 관계로 내가 군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든 거야?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군집을 만든 다음에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실루엣 스태티스틱이라는 통계량이 나와요. 그래서 실루엣 스태티스틱은 엄밀히 얘기하면 군집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군집의 어떤 응집성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응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K 평균 군집화에 예를 들어서 군집을 몇 개를 할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실루엣 스태티스틱을 이용을 해서 군집을 2개로도 3개로도 4개로도 해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